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죠? 대박이에요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에 집단 린치가 유행입니다. 충암고등학교 학생들, 아무 죄도 없는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한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충암고등학교 학생회의 공식 입장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주의 파시스트 무솔리니 1945년에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요새 파시스트가 유행인가요?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도대체? 실제로 세려 갈겨야 집단 린치다. 뭐 이런 말 해봤자 조잡스러운 짓거리 하는 거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멀쩡한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고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선배가 그 짓거리 했으니 너네도 욕먹어야 된다면서 충암고등학교 인스타라던가 충암고등학교 학생들 페이스북 검색해가지고 일일이 쫓아가가지고 괜히 악플 달고 괜히 시비 걸고 이게 뭐하는 짓이죠 지금? 누굽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거를 시켜가지고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스타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SNS 계정을 속속들이 쫓아가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학생들한테? 누가 시킨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뭐라고 하면은 나아지나요 세상이? 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치 탄핵 집회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치 탄핵 촛불 집회 누군가 만약에 그거 저는 별로 전문 시위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우선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가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진짜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안타까운 일 더 이상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한동훈 당대표 요 얘기로 오늘 좀 진행할게요. 자 한동훈 당대표께서 요 근래에 간을 오지게 봤는데 새됐습니다. 점점 새가 되고 있어요. 낙동강 오리알을 보통 이제 새가 됐다고 하는 편인데 그런 표현이 좀 있는데요. 점점 새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존경하진 않는 안타깝지만 존경하진 않는 우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님. 자, 요 계엄령 이후에 간을 좀 많이 봤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이라면서 윤통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탄핵을 시사했었는데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겠다고 하더니 또 그 다음 날에는 탄핵 반대 당론을 안 따를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탄핵을 언급을 안 하면서 대통령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또 당론을 따를 것처럼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탄핵 표결 당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그죠? 자 근데 이 본회의장의 저 짝에 여기가 국민의힘 의원들 앉는 자리거든요. 저 짝이 요쯤인가 누가 앉아있는 거야 혼자. 안철수 의원님 레민주 제압을 해서 샤라웃도 됐어요. 그죠? 자 우리 또 안철수 의원께서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표결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이제 좀 일도 있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좀 있다가 김혜지 의원 김혜지 의원 이분도 표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힘에서 자 김상욱 의원 마지막에 이때 좀 김상욱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표결을 하러 들어왔는데 좀 졸라 웃긴 상황이 있었어요. 아시죠? 김상욱 의원이 표결하고 이제 투표하고 본회의장 나갈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둘러싸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이 양반이 본회의장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우르르 뒤에 쫙 깔려가지고 이제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김상욱 의원이 울면서 물론 나는 탄핵 반대 표결했다. 당론 때문에. 그러자마자 뒤에서 박수치고 난리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갑분싸가 되어서 다시 눈치 보다가 우르르 들어갑니다. 갑분싸도 그런 갑분싸가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론이 점점 개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자는 당론을 지켜내겠습니까? 그죠?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오늘 12월 10일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자 12월 12일에 이제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나옵니다. 3심이에요. 근데 1, 2심 연속으로 이 양반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실제 실형과 벌금 600 막 이런 게 떨어졌어요. 1, 2심 연속으로. 3심에서 뒤집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1심이 유죄인데 2심이 무죄면 3심을 이제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1심, 2심 둘 다 유죄예요. 3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형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법학자거나 법조계의 사람은 아니지만 좀 상식선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 12월 12일에 이 조국 대표가 실제로 이제 그 실형이 떨어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여론이 바뀐다. 왜? 이 양반도 이제 선고 떨어지고 이 양반은 계속 법원에 들락날락한다. 오늘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모르셨죠?
아는 분들만 알아 이거. 오늘 법원에 갔어요. 오늘 재판이 있어가지고 법원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왜? 이 이재명 의원에게 너무나 고마운 우리 또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모든 거를 잠재워 주셨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금 법원에 가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모릅니다. 다 덮여가지고 지금. 자 어찌되었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씨와 조국 대표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든 이제 공략을 하면서 여론이 바뀌는 그런 시간을 벌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자 한동훈, 한덕수. 이 한동훈과 한덕수라는 투한 이 투한이 국정 운영을 지금 윤통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하면서 혼란을 잠재우겠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위헌이다. 니네가 뭔데? 니네가 대통령이냐? 니네가 왜 도대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자마자 지금 헌법상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건데 그걸 대통령이 해야지. 왜 니네가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자 그러자마자 이제 여론이 점점 개판되면서 뭐 한동훈 그 당대표도 뭐 해명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 지금 탄핵 반대를 표결했던 김사국 의원께서 나는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죠? 오늘 탄핵 찬성하겠다 아니면은 찬성이란 얘기는 안 했는데 표결에 참여할 거다 나는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다가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그죠? 자 일단은 안철수 의원 그대로 이제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주말 안에 윤통의 퇴진 하야 예정 어떤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난 탄핵 표결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혜지 의원도 이미 찬성에 있고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저번에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외울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을 뺀 야당을 다 빼면 의석수가 지금 192입니다. 그러면은 8표가 모자라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8표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8표가 나오면 끝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안철수, 김혜지, 그리고 김상욱, 그리고 5명이 비네. 자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토요일까지 윤통이 하야하지 않으면 나도 윤통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근데 말장난이야 좀. 표결에 참여하지만 찬반은 아직 모른다. 찬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3명이 모자라는 건지 4명이 모자라는 건지 몰라요. 아직 모른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매주 토요일은 탄핵의 날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시켜서 투표하겠다. 매주 압박하는 거죠. 매주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부결 났대. 내가 볼 때 이번 주만 부결 또 나도 내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씨발 이대로 가다가 나도 뒤지겠구나. 아예 정치 세명이 끝나겠구나라고 겁먹어서 공천을 못 받던 자식으로 떠나서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의원들이 이번 주만 지나도 몇 명 더 생길 것 같다. 다음 주 되면 더 많아질 것 같다. 조심스럽게 전락에 추정하는 바다. 자 지금 우리 안타깝지만 존경하지는 않는 한동훈 당대표께서 진짜 골로 가기 직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몇몇 의원들이 슬슬 탄핵 동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더 돌아섰어. 이번 주 지나고 또 돌아서고 다음 주 지나서 더 돌아섰어. 실제로 탄핵 찬성 직전이야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간을 봐야 될까요? 또 진짜 야 여기서 또 간을 보는 건 진짜 개반대.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 양반 지금.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임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임했는데 지금 다음 원내대표가 지금 누구냐 얘기가 나왔는데 권선동 의원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분이 친윤의 핵심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일 때부터 친윤의 핵심이다. 정말 그런 얘기를 정말 자자하게 정말 자주 듣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윤통이 지금 똥을 싼 상태에서 친윤의 핵심 멤버로 꼽히던 권성동 의원이 다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추대됐다.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추대. 일단은 여러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분을 원내대표로 추대한 건데 본인이 지금 오케이 받을게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일단은 추대를 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께서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적절하지 않다. 개판입니다. 자 지금 계산식이 각자 복잡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다음 공천 받아야 돼. 여론이고 지랄이고 간에 일단은 당 말 듣자. 아니면 당 말을 듣든가 말든가 나는 어차피 탄핵이고 지랄이고 간에 나는 어차피 내 지역구는 나밖에 안 뽑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보수표가 이제 강력한 지역들은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 다음 대선에서 성공해야 된다. 다음 대선을 성공해야 되니까 한동훈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한동훈 밀어주다가 내가 친윤으로 찍혀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 낙선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 새끼. 한동훈 무조건적으로 밀어줄 수 없다. 요런 것도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지금. 같은 당이니까 같은 당에서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 당론대로 가고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겁니다 각자 지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상황 놓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이지만 더 다양한 상황, 그런 거가 다 어느 당이나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셈법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졸라게 소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뜬금포로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 지금 윤통이 그렇게 똥을 쌌는데도 친윤의 핵심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좀 여유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2022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파동 있던 거 아세요? 친문재인 국회의원 후보들을 거의 다 나가리 시켰어요.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친 이재명으로만 꽉꽉 묶어가지고 공천을 거의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재명이 아니면은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재선하기도 힘들어. 다음에 본인들만의 그게 없고 이재명 빨로 당선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재명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야 지금. 원래 옛날 같으면은 이재명 씨처럼 범죄 혐의 때문에 법원에서 들락날락거리면은 옛날에 이낙연 씨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처럼 저그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당이 잘 잡혀 있어요 지금. 이재명 씨의 리더십으로, 그걸 리더십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꽉 잡혀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씨랑 누가 경쟁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씨랑 경쟁했잖아요. 요때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유행하던 단어가 있대요. 수박 아세요? 수박? 수박. 여기서 나오네 수박이. 세상에. 수박 아시나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야. 수박이 겉껍데기는 초록색인데 안에는 빨갛잖아요. 겉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안은 국민의힘 수국골통이다 이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 나는 이런 치졸한 단어를 누가 쓰나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보통 쓰신대요. 제 주장이 아니라 저도 전해 들은 정보예요. 이걸 왜 쓰냐면은 이낙연이라던가 이재명 반대하는 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얘네는 수박새끼들이다. 뭐 요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치졸한 비하 단어, 옛날에 보수정당이나 이제 극우 쪽에서 빨갱이, 종북좌파, 요런 치졸한 비하적 단어들을 보통 보수정당 쪽에서 많이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요새는 뭐 토착외구라던가 친일파라던가 뭐 이제 수박새끼들이라던가 이런 거 볼 때 도찐 개찐이다. 이런 수박을 내 방송에서 얘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존경하지 않은 윤통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박 얘기를 제가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보셨어요 뉴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가 됐어요. 이거 뉴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여러 개 있었는데, 첫 번째로 상설특검. 나는 처음에 이 상설특검이라길래 여주나 이천 그 외곽도로 가다 보면은 아울렛 같은 데서 이제 상설 매장 있잖아요. 상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 이 말이요. 특검도 그렇게 상설로 열어? 전 처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오늘 상설특검이 찬성 210 그리고 반대 64, 기권 14.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한 거예요 상설 특검을.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윤통에 대한 조사와 윤통에 대한 처벌 이런 거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 보면 반대하는 사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윤통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저스트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원할 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상설특검이 뭐냐? 원래 특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검 있죠. 박근혜 이제 그 국정농단 특검도 있었고 다양한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별도 특검이에요. 일단 굳이 이제 이 별도, 상설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이제 특검이라고 하지만 원래 까보면은 별도 특검이랑 상설 특검이라는 게 있어요.
별도 특검이 보통 우리가 아는 그 규모가 큰 특별검사제도 있죠. 그런 게 보통 별도 특검이에요. 별도 특검은요, 규모나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국회에서 협의하에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12월 9일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설특검 말고 어제 발의한 게 있어. 이게 처리되진 않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그 별도 특검이 있는데 파견 검사만 무려 40명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이나 까놔. 150일. 야, 이거 이 정도면 엄청 길게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별도 특검을 발의한 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을 한 겁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 별도 특검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재의 요구권.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찬성하면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국회에서 이제 처음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발의해가지고 처리할 때는 5분의 3이에요. 그럼 300명 중에 180석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부권을 먹고 다시 빠꾸가 돼서 국회로 다시 오면은 그거를 다시 처리하고 싶다 어떻게든 그러면 3분의 2 200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별도 특검이 아닌 상설 특검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간다요가 조금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별도 특검 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 일부러 만드는 것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나는 이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급해요 지금. 왜? 내일 모레 조국 대표가 일단은 법원 갑니다. 지금 이제 며칠 뒤면은 이 사람도 이제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 분위기 또 이제 언론에서 막 이제 보여주기 전에 빨리 조져야 된다 지금. 지금 바빠 이 양반들도. 자기들 얘네들도 지금 가려야 될 게 많아요. 윤통이 덮어주긴 했지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들어올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더불어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도 바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일사천리로 빨리 계속해서 지금 이슈를 덮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근데 상설특검은 왜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느냐?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좀 복잡한데 그냥 대충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지가 대통령 되기 전에 생긴 법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별도 특검 이런 거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별도 특검이라는 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써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옛날에 정해진 거 2014년도에. 근데 별도 특검도 옛날에 정해진 거 아니냐?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설특검은 다 정해져 있어. 검사의 머릿수, 기간 등등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협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협의에 의해서 검사 특검 머릿수가 몇 명이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윤통이. 그리고 오늘 이재명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때문에 또 이제 법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왜 다행일까요? 국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존경하지 않는 윤통 덕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점점 졸라 웃겨지는 게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 재판 관련 영상들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인물이 없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대선 당선될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수박. 그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수박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와타멜론. 그리고 저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윤통 보고 하야해라. 하야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윤통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통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이제 국정농단 특별 검사들이 있었어요. 특검이죠, 특검. 그 사람들 청와대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려고, 청와대 압수수색하려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가 1급 기밀 시설이라서. 윤통이 긴급 체포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인생동반자 저키 반기 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정유진, 한상키, 도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 람미,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프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